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벤져스 코리아 2019 제4탄 유재석 편입니다.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라고 있어요. 그 캡틴 아메리카하고 가장 이미지가 유사한 사람으로 유재석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전쟁에 참전하고 싶어 했는데 몸이 허약해서 군대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퍼 솔저 프로젝트, 초강력 군인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슈퍼 솔저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재석도 초반에는 능력에 비해서 방송 울렁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개그 감각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안에 잠재됐던 능력이 점점 꽃을 피웠죠. 그래서 10수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는 윤호님, 또 국민 MC, 무한 재석교 이런 용어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독보적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켜온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유재석 하면 떠오르는 방송 프로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공포의 쿵쿵 따? 네, 무한도전이 제일 떠오른 건 맞고, 쟁반 노래방 기억하세요? 쟁반 노래방. 또 엑스맨을 찾아라. 패밀리가 떴다? 요즘에는 이제 주로 그거죠. 런닝맨, 그리고 최근에는 유퀴즈 온 더 블락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유재석의 장점, 강점, 무기 이런 쪽으로 할 말이 대단히 많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한다면 아주 편안한 진행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미디 프로의 대세가 여러 명이 같이 나와서 같이 여러 가지 행동을 같이 하면서 재미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포맷인데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진행 능력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행 능력이 있는 개그맨들이 요즘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석을 필두로 해서 강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동엽도. 네. 유재석의 장점, 단점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은 유재석을 뽑은 김에 요즘의 예능, 요즘의 코미디, 요즘의 개그에 대해서 드러운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남겨보겠습니다. 개그맨이라고 해야 되나,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용어를 좀 한 가지로 선택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백상예술대상, 그쪽에 전현무하고 이영자, 이렇게 연예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전현무 같은 경우는 앞에 프로필 이름으로 방송인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름 이해가 됐습니다. 이영자 앞에는 코미디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이라는 이름보다는 코미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코미디가 예전만 못하다, 예전처럼 재밌지 않다,
뭔가 모르게 쇠퇴기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우선 이유가 뭘까요? 가볍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미디 말고도 재밌는 것 보고 들을 게 너무 많아서 예전처럼 재밌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별로 없을 때는 그런 그 코미디 프로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제대로 웃기에. 그런데 요즘엔 다른 프로들이 많으니까. 또 하나 생각해보면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개그 같아서, 현실이 코미디여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코미디언 중에는 대형 신인이 그 사이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심을 딱 잡아주는 4명 정도, 5명 정도가 틀을 탁 잡고 있고 기라성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거는 좋은데 대형 신인, 대형 코미디언이 새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트롯 같은 데는 미스 트롯에서 송가인 이렇게 해서 트롯계에 대형 신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코미디계에도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다양한 유형의 그런 코미디를 개발하거나 변신하지 않고 기존에 인기를 끌던 모양에 좀 안이하게 눌러 앉아 있었던 것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차사나 개콘을 보지 않으면, 개그 콘서트를 보지 않으면 다음날 대화가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화제를 장악하는 그런 방송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좀 오래 진행되면서 그 사이에 계속 예전의 그 포맷, 예전의 형식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새로운 모양, 새로운 포맷의 코미디에 의해서 그 기존의 그런 방송, 공연형 그 코미디가 쇠퇴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유를 좀 제가 생각해 봤냐면 코미디 유형이 달라지면서 다른 분야의 스타들이 코미디에 많이 합류해서 방송을 같이 하게 됐고, 그런데 그런 분야의 스타들이 의외로 기존의 개그맨, 코미디언 못지않게 잘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코미디언들에게는 좀 이렇게 쇠퇴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례로 요즘 방송 중에 보면은 최근에 전지적 참견 시점 그쪽 보면 스타들에 비해서 매니저들이 좀 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머니들이, 또 한 끼 줍쇼 이런 데서는 일반인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오히려 끌었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이나 웃음 포인트가 다양해졌다라는 내용도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볼 때 인상적으로 생각나는 게 인기를 끄는 프로 자체가 모양이 좀 많이 완전히 많이 달라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1박 2일은 그렇다 치고 꽃보다 할배, 아니면은 효린의 민박,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모양하고 많이 다르죠. 야외형 그런 코미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고,
관찰형, 일반인들이나 스타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감정이입도 되고 공감도 되는 그런 코미디가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의 예능이 제가 볼 때는 그 코미디의 세태, 뭐 암흑기, 뭐 이런 쪽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오히려 다양화되고 있다. 현실에 맞춰서, 시청자들에 맞춰서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의 예능에 대해서, 코미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스 트롯에서도 보면 송가인이 정통적인 창법의 그런 노래를 어떻게 보면은 신세대 같지 않고 과거의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 결승곡도 뭐 단장의 미아리 곡에 아주 오래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전통적이고 그런 트롯에 대한 호감도가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미디도 지금 당장은 다양화되고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주류를 이루는 코미디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을 가진 그 코미디언들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왔을 때, 기회가 됐을 때 꽃피울 수 있게끔 계속 그 정통 코미디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앞으로는 독창적인 어떤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가 나왔을 때 뺏기기를, 따라하기를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유명한 게 하나 인기 끄는 게 나오면은 이름마저도 비슷할 정도로 살짝 바꿔서 다른 방송국에서 그대로 유사한 프로들을, 코미디 프로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 어느 곳에 맛집 하나 생겼을 때 그 인근에 맛집이 아닌 집들이 들어서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자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오늘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넋두리 하듯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인데, 예전 코미디에 비해서 요즘에는 편집을 아주 많이 하죠. 아주 장시간 동안 찍어서 편집을 아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박진감 있고 아주 흥분되면서 좋지만, 방송과 실제 그 코미디언 사이의 그 괴리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는 편집된 상태에서 아주 기가 막힌 멘트를 치지만, 일상적인 어떤 편집되지 않은 방송 쪽에서는 그런 모양들이 현란한 사람들이 별로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테마인 것 같아요. 뭐 저만의 생각인데, 일반 그 편집을 해서 방송되는 그런 코미디 프로에서 일반인들이나 스타들이 나왔을 때 그만큼 주목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형
그런 코미디, 예를 들면 개그 콘서트, 뭐 예전 같으면 우차싸 이런 방송에서도 일반인들이 아니면 스타들이 조금 더 함께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도들을 조금 더 해보는 건 어떨까? 상당히 주목도 많이 끌고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 뭐, 유라인, 유재석 라인, 강라인, 강호동 라인, 그 다음 규라인, 이경규 라인. 신동엽은 무슨 라인이죠? 옆라인인가? 네, 암튼, 그 라인들이 좀 형성돼 있어가지고 같이들 많이 방송을 찍고 서로들 간의 호흡, 좋은 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라인들이 서로 분리가 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뭐 가끔씩은 그 라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크로스 한꺼번에 이렇게 좀 엮여가지고 긴장감도 주고 승부욕도 약간 자극하는 그런 코미디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분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은 또 어떨까요? 코미디계에 다른 분야에서 많이 스타들이 넘어와서 오히려 각광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일반적이지요. 탤런트였다가 가수였다가 뭐 아이돌 그룹이었다가 연기를 해서 명탤런트가 되기도 하고 모델이었다가 영화배우로 대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각 분야가 이렇게 섞이면서도 능력이 있고 잘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약간 생각을 바꿔서 저만의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개그맨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좋으니까 다른 분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 보는 겁니다. 개그를 하면서도 뭐 이런 상상 어떻습니까? 강호동이 트롯을 한다. 유재석은 음악적인 재능이나 이런 것도 시도도 많이 했고 능력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또 연기도 해보는 겁니다. 연기. 이경규는 연기 같은 걸 하면 물론 영화를 찍고 싶어 하겠지만 연기 같은 걸 하면 되게 잘할 사람 같고 신동엽은 이미 연기를 잘하죠. 네, 물론 코미디계 쪽에서 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시간 낼 짬이 없겠지만 다른 코미디언들도 코미디계를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쪽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쪽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오늘은 넋두리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미디가 뜻이 희극이죠, 희극. 그래서 저희들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면 코미디 하면 웃겨야 한다. 재밌어야 한다. 웃기고 재밌는 얘기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감정,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일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닐 테니까 코미디 프로나 예능에서도 코미디언들이 웃겨야 한다? 웃길 수 있으면 좋겠다를 넘어서 가끔은 슬픔도 같이 나누는 뭔가 코끝이 찡하게 하는 그런 테마나 또 가끔은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킬 때 그런 것들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테마 같은 것도 다양하게 생각을 바꿔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넋두리처럼 두런두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 코리아 4탄 유재석 편이었습니다. 오늘의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